라인을 실행해서 직교 모드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헛 모양? 네, 중간에 직교 모드를 대각선 같은 경우는 직교 모드를 한 번씩 끄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뭐 한 요렇게? 네, 요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삐져나간 건 자르고 비슷하게 그리면 되고요. 뭐 이쁘게 안 그려도 되니까. 요 가운데 그린 요선을 이제 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다 그려봤어요? 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제 미러가 원래가 미러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형태를 얘가 만들어주는 복사 기능이라는 건데, 무브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M을 넣는 거고, 미러는 M을 넣으시면 안 되고 두 글자까지 MI까지 해서 미러를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자, 복사할 객체를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이때 선택을 할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이 가운데 선이 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축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축까지 객체를 모두 다 선택해서 이따가 반대쪽으로 복사를 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두 개로 겹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이 가운데 축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선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얘가 축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축을 제외한 나머지.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들을 할 때 나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고 이게 더 편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고 나서 얘를 빼고 싶잖아요. 그러면 쉬프트 키를 누르고 얘를 한번 다시 찍어주면 빠져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선택을 하겠다 하고 엔터를 쳐야 이제 다음 메시지가 떠요. 예, 그러면 얘가 아까 제가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지정과 두 번째 지정을 하라고 이제 뜰 건데, 순서는 뭐 위에든 아래든 아무데나 상관없고, 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길이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방향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나서 꼭 밑에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뭐 여기를 찍고 내가 한 중간점을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자, 아래쪽으로 두 번째, 예,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얘가 축으로만 인식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두 번째 하고 마지막에 원본 객체를 지우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예, 여기서 아니오로 눌러볼게요. 아니오 하고 눌렀을 때 좌우로 이렇게 복사가 되죠.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재실행하고 이번에는 객체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 바닥이, 아이고 펜을 안 켰네. 요 바닥이 축이 됩니다. 이번에는. 예, 그래서 요 바닥에 있는 선 빼고 나머지 요만큼 다 잡을 거예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미러. 자, 미러하고 요만큼 잡아볼게요. 저는 지금 바닥에 있는 선만 안 잡았어요. 자,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이번에는 좌측, 한쪽은 우측 하고 아니오 하고 종료하면, 예, 기능이 별로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예, 얘가요, 여러분들이 축을 잡을 때 반드시 뭐 이게 뭐 세로나 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 예를 들어 여기가 축인데 제가 이렇게 축을 잡아도 되죠. 예, 이렇게 45도로 잡으면 얘는 옆에 90도 방향으로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기 나름인 거고, 특히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왜 이런 거 작업했잖아요. 기계제도 시간에. 이제 그때는 설명을 하나하나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상관선을 뽑아서 했지만 이런 거 작업할 때도 대칭 복사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단면도를 그려줄 때, 자, 만약에 이제 해칭이, 자, 처음에 내가 여기를 반만 그렸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해칭을, 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넣은 상태인데 얘를 미러를 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대칭 복사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방향성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현재 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된 버전들은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대칭 복사가 같은 방향으로 뜨긴 하거든요. 근데 간혹 좀 이전 버전을 사용을 할 때는 요게 반대로 나와요. 근데 반대로 나오면 같은 부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칭 복사할 때 해칭 방향을 꼭 한번 확인을 하고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걸 보면은 얘도 대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대칭이잖아요. 그죠?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써볼 건데, 자, 이번 기말고사 때도 대칭 문제를 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오늘까지 범위가 중간고사 범위니까. 자, 여기 보시면 참 이제 그 뒤에 챔퍼를 쓸 건데, 우리 지난번에 필렛을 사용한 적 있죠. 필렛하고 똑같아요. 예, 사용하는 방법이. 근데 이 챔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개 모서리를 지난번에는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반지름을 넣어서 굴렸잖아요. 근데 얘는 깎는 거예요. 45도로. 예, 근데 기본은 45도를 우리가 보통 챔퍼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각도 개념으로도 깎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변의 값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45도 각도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자, 이따가 여러분들 도면 보실 때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앞에서 먼저 요거 질문한 학생도 있었는데, 여기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 C하고 숫자 5라고 표시돼 있거나 뒤에 3으로 표시돼 있거나 10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런 데 있죠. 예, 요게 C가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 챔퍼예요. 예, 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요 챔퍼의 첫 번째 글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수치가 요렇게 뭐 3이나 5나 10이 붙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45도 각도로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냐? C5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펜을 좀 켜야지. 펜을 안 켰네. 자, 이 C5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깎았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로 거리가 5mm. 그 다음에 세로 거리도 5mm예요. 이해되시죠? 네. 대각선 길이가 5는 아닙니다. 대각선 길이랑은 개념이 다르죠. 네. 그래서 가로가 5, 세로가 5니까 당연히 얘는 45도죠. 네,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대문자로 C 이렇게 표시를 하고 뒤에 뭔가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가로 세로가 같은 45도짜리 못딱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각도가 들어가 있거나 거리가 다르다 그러면 치수 기입의 형태가 다르게 표시가 돼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써볼 건데, 자, 여기다가 우리 사각형을 그릴 거거든요. 근데 사각형을 가로 100, 세로 100으로 한번 그려보자.
다 그렸으면은 요 단축키를 한번 넣어볼 건데 얘는 단축키가 세 글자 넣으셔야 돼요. CHA까지. 예, 챔퍼에서 앞에 세 글자 CHA. 자, 엔터를 딱 치고 나서 처음 실행했을 때 여기에 보면 현재 못따기 거리, 우리가 그 필렛을 할 때도 처음에 반지름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라고 한 적 있죠. 얘도 마찬가지. 못따기 거리 1번과 2번이 각각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처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둘 다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거리를 각각의 값으로 얘네 두 개를 다 입력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거리 옵션으로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리를 찍어서, 자, 거리를 찍어보고, 자, 만약에 아까 도면상에서처럼 챔퍼 값이 만약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10을 넣으시고, 자, 엔터. 첫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에 10을 넣으면 보통 두 번째 거리에는 값이 똑같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엔터를 친 다음에 이제 필렛을 쓸 때와 동일하게 두 변을 찍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봤을 때 그냥 봐도 45도 느낌도 나지만 치수적으로 확인해 봐도 이 값이 나오죠. 네. 그래서 자, 값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는데 참고로 자, 이 챔퍼를 실행했을 때 여기 보시면 끝에 자르기도 있고 다중도 있어요. 우리 이거 필렛에서 똑같이 사용해 본 적 있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네, 여기서도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자르기 옵션에 들어가서 자르지 않기를 하게 되면 이제 외곽 윤곽선이 그대로 남겠죠. 네, 그 다음에 다중은 언제 사용했죠? 예, 얘가 지금 한번 딱 찍고 나면은 명령이 그냥 종료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를 네 군데 모서리를 다 한 번에 적용하겠다 할 때는 다중을 찍어놓고 반영을 시키면 되죠. 예, 그래서 자, 거리를 만약에 다르게 하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 거리를 다시 찍고 이번에는 자, 한쪽을 첫 번째를 이제 한 8로 해볼게요. 8로 하고 예, 두 번째도 그럼 8로 쫓아오죠, 값이. 예, 근데 나는 만약에 이번엔 45도로 안 하고 가로와 세로 거리를 좀 다르게 넣겠다 했을 때 한쪽을 제가 여기다가 한 15mm 정도를 넣어볼게요. 예, 한쪽은 8이고 한쪽은 15. 근데 이제 이런 걸 넣을 때 그러면 어느 쪽이 8이고 어느 쪽이 15가 적용이 되느냐 이제 요걸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찍는 순서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찍는 변에 지금 첫 번째가 8이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 찍는 변에 8이 적용이 되고 두 번째 찍는 쪽이 15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자, 이쪽에다가 적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 중에는 여길 먼저 찍는 사람도 있고 여길 먼저 찍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내 옆 사람과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얘 첫 번째, 그럼 이쪽이 8, 이쪽이 15.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제 다음번 거에 갔을 때 다시 챔퍼를 이 값 이대로 해서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순서를 바꿔서 그냥 한 대다가 또 해볼게요. 여길 먼저 찍고 여길 나중에 찍는다? 다르게 나오죠. 네, 그래서 값을 넣는 건 작업자 마음이에요. 네. 내가 왜냐면 찍는 순서를 내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이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직선으로 그릴 때 골뱅이 좌표를 써서 아마 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영상에서 뭔가 내가 깎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챔퍼를 쓰셔도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는 각도를 한번 넣어볼 건데 이제 각도 기준으로 적용되는 치수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챔퍼를 넣을 때 그러면은 여기 거리 바로 옆에 보시면 얘는 각도가 있습니다. 예, 요게 앵글, 예, 각도인데 요거를 찍었을 때는 옵션 값이 첫 번째는 길이를 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각도 값을 입력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길이 지정에서는 한번 10을 넣어보고요. 자, 두 번째 각도 지정하라고 나올 때는 한 30도 정도를 넣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넣었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어느 쪽이 10이 적용이 되고 어느 쪽 방향이 30도가 적용이 되는 이런 방향이 따로 정의가 될 수 있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찍는 데가 뭐가 반영이 될까요? 10mm. 예, 요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얘 먼저 찍어볼게요. 밑변. 얘 찍고 두 번째 얘를 찍으면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찍은 쪽의 거리가 10. 그죠? 두 번째 거기서부터 30도가 이렇게 반영이 돼.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바꿔서 찍었다. 만약에 아까는 저는 이 밑에를 먼저 찍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세로를 먼저 찍고 밑에를 나중에 찍었다 그러면 보이시죠? 예, 10mm가 이쪽으로 반영이 되고요. 각도는 예, 그 10mm가 깎인 지점서부터 이렇게 30도가 반영이 되죠. 예, 그래서 결과물이 얘도 달라질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챔퍼에서는 딱 요 옵션만 잘 쓰시면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폴리선하고 필렛 할 때 요거는 따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요 값이 우리 도면에서 요런데 보통 요런데 들어갑니다. 요 머리부에 약간 옆에 깎인 데 보이시죠? 예, 얘도 못딱이에요. 예, 보통 이런 데는 치수 기입을 잘 하진 않는데요. 보통 C값으로 기준을 잡자면 1에서 2mm밖에 안 돼요. 예,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공할 때도 이게 반영이 되는 값이어서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끄트머리, 축 끝단에 요런 데 들어가요. 예, 그래서 쓰기도 많이 씁니다. 예, 부품에서. 그래서 이제 요런 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작업할 부품에서 보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세 군데 아까 있었죠, 치수가. 예. 근데 이제 이 도면은 이 왼쪽에 도면은 얘네들 치수 없어요 그러는데 얘는 치수 대신에 요렇게 표기할 때도 있어요. 예, 따로 이렇게 지시 없는 C가 뭔 소리예요? 예, 치수 기입을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걸로 다 반영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특히 필렛에 들어가는 자잘한 반지름 값, R1에서 2mm짜리라든지 못따기 뭐 C값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치수 기입을 따로 안 하고 이렇게 도면 밖에다가 따로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 스크롤 살짝 올려보면은 네. 저기 R 이거 보이시잖아요. R 여기 5mm? 아니요 조금 오른쪽으로 이거? 아니요 왼쪽으로 교수님 기준 왼쪽으로 가시면은 왼쪽? 네. 왼쪽이 여기잖아요. 아니요 이거 치수 몇이니까요? 아, 그거는 R 값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럼 우리 호 그릴 때 그 호 그리는 방법 중에 기본 방법이 어떤 거였죠? 그냥 옵션 없이 그냥 그리면? 그냥 3점이잖아요, 3점. 그죠? 얘는 3점으로 그리면 돼요. 예. 이제 해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지금 작업을 해볼 건데 반만 작업을 할 거예요. 반만. 예. 자,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자, 요런 축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제일 헤매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가 많아요. 중심선 하나 쫙 그려놓고 얘 옵셋, 얘 옵셋, 얘 옵셋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러다 보면 선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럼 나중에 자기도 내가 무슨 선을 그렸는지 몰라. 예.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돼요. 축의 경우에는. 예, 별로 좋지가 않은 방법이고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축의 길이가 30. 처음엔 길이가 30이죠. 네. 그 다음에는 얼마일까? 15. 그죠? 그 다음에는 13. 그 다음에는 10mm, 10mm, 10mm. 그 다음 마지막은 얼마예요? 요 볼록한 거 빼고. 그럼 35겠네? 그죠? 요렇게 중심선을 잘라서 그릴 거예요. 잘라서. 일단 잘라서 가요. 원래는 자르는 게 아닌데 처음에 작업할 때는 일부러 잘라서 갈 거예요. 그래서 또 얘를 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캡처를 하나 해놓고 자, 얘는 지워버리고 너무 크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보고 그려볼게요. 먼저 중심선 그릴 건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딴 데 같으면 우리가 보통 막 그렸는데 이제 얘는 딱 맞춰서 그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길이 30. 자, 요만큼 그렸고. 자, 그랬어요? 네. 자, 다음은 15였죠? 네, 15. 자, 그 다음 13. 그 다음은 10이 3번 나눠지죠? 예, 그럼 10을 3번 그리세요. 10, 10, 10. 예, 그 다음은 35. 그럼 나머지 5mm 남죠? 5mm가 마지막.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심선을 그린 게 여기 이렇게 찍어보면은 다 이렇게 뜯겨져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물론 결과물은 이렇게 안 할 거지만 일단 작업 중에는 요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딱 얘를 봤을 때 안에 거 보지 마시고 이제 외경만 볼 거예요. 자, 외경의 지름이 첫 번째 시작되는 게 80이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요게 80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반이 되겠죠. 40이잖아요. 예, 그래서 40만 한번 옵셋을 해서 갑니다. 40. 예, 양쪽 다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어차피 대칭을 사용할 거니까. 자, 그 다음 지름은 얼마예요? 그 다음 거는 90이죠. 예, 그러면은 45. 45. 자, 그 다음 거는 얼마? 55죠? 자, 55.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이 여기잖아요. 여기. 예, 얘 지름은 요거죠? 맞죠? 예, 그럼 23씩 하면 되겠네요. 자, 23.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 알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요 10mm 3번 그렸던 데를 다 옵셋을 3번 하세요. 우선. 예, 3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3군데 다 옵셋 한 거예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뭐 치수가 헷갈려서 그래요? 요게 40. 예, 요게 45. 자, 요게 55. 마지막 3개 들어간 게 23.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건 얼마? 요거. 예, 18mm 되겠죠? 예, 18mm. 여기까지. 이제 끝에 남는 건 그냥 놔두시고. 자,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라인을 이제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시냐면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다 두 점으로 이어보세요. 이렇게 두 점으로. 자, 두 점을 다 이어보면 예, 우리 지금 트림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예, 요렇게만 그려도 축의 대략적인 형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두 점씩 이으면 저처럼 나오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요거를 복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 다 정리가 좀 되고 나서 대칭 복사를 해주는 게 내가 두 번 작업을 안 해요. 근데 이미 지금 같은 경우 각만져 있는 상태인데 대칭 복사를 먼저 해놓고 나서 나중에 뭐 필렛하고 못따기 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양쪽으로 작업을 두 번씩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딱 대칭 복사를 하기 전에 요 원본에다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그려놓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시간을 아낀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끝에 보면은 여기 반지름 4, 반지름 5 요런 거 있죠. 예, 요 두 군데다가 필렛을 지금 적용을 하세요. 예, 필렛 4mm, 5mm. 자, 여기다가 필렛 반지름 4mm 여기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5mm 줘서 여기도 하고. 자, 두 군데 다 적용했어요. 예, 이제 필렛은 이제 적응할 때가 돼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못따기네요. 근데 못따기에 왜 여기 선이 이렇게 나오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 거고. 자, 근데 얘가 값이 없죠? 그럼 어딜 봐야 된다 그랬죠, 방금? 예, 여기 지금 치수에서 보면은 예, 아래쪽에 지시 없는 C2가 있었죠. 예, 요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못따기를 줄 거니까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챔퍼 CHA 주고, 자, 그러면 거리 들어가서 자, 얼마씩 넣어요? 예, 2mm씩 넣으면 되죠? 2 넣고 엔터. 다음은 2가 나오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도 되고. 근데 내가 지금 한 번만 쓸 게 아니라 양쪽으로 두 군데 같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중 한번 찍고, 예,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적용, 여기 한번 적용. 됐어요? 근데 여기 선이 왜 나와 있는 거냐면요. 자, 이 축을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제 3D로 나중에 모델링 같은 걸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긴 할 건데, 지금 오는 건가? 아니지? 응. 나도 지금 헷갈린다. 자, 얘 보세요. 자, 여기 모서리 보여요? 자, 여기 각진데 못따기. 예, 이 선이 보여서 그래요. 예, 요 선이 보여서. 자, 그래서 예, 왜 그리는지는 알고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 선을 그래서 그려줘야 된다. 네, 요렇게 라인으로 이으세요. 자, 요렇게 이어주고 라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했던 부분인데, 자, 여기가 이제 반지름 값이 왜 없냐라고 했는데, 요 아래쪽에 깊이를 보면 지금 3이라는 치수가 나와 있죠. 예,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지금 바깥쪽에 여기 따로따로 선은 뽑아 놓은 상태니까 가운데 있는 선이 어디 갔지? 아이고, 얘를 도로 내가 붙여버렸네. 아, 여기 있구나. 자, 여기서 얘만 옵셋을 3mm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얘만 3mm를 내려놓고, 그러면 호가, 자, 생긴 모양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가운데 지점을 통과를 해야 되죠. 호가 요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3.5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3.5는 별도의 옵션이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냥 그려도 나오기 때문에, 자, 아크, 자, 실행하고 하나, 그다음 가운데 둘, 셋. 나오죠? 예. 그러면 자, 요 위에 직선과 아래 직선은 그냥 삭제하셔도 돼요.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딜 그릴까 하고 보니까, 자, 여기에 R2가 쬐끄만하게 두 군데가 들어가요. 예, 요거 지금 넣을 거예요. 거기가 여기랑 여기. 예, 요 두 군데 자리. 자, 그래서 필렛 반지름 2 집어넣고, 자, 얘가 지금 자르지 않기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하시다 보면은 얘 들어갔을 때, 자, 요렇게 되고 얘랑 얘를 또 했을 때 밑에 선이 날아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자르지 않기를 하셔도 되지만 없어지면 라인으로 한번 다시 빼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릴 게 있나 하고 봤는데 앞에 볼록한 지점이 있죠.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 지금 생김새 딱 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호를 그렸지만 얘 역시도 여기 지나면 되죠.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없는 거예요, 값이. 예, 반지름이 없는 거는 딱 그걸 눈치를 채야 돼. 아, 그럼 얘는 반지름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점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세 점을 지나는데 우리는 아직 지금 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려도 돼요. 얘는 다 해놓고 나서 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상태로 놓고, 자, 여기다가 미러 한번 시켜 볼게요. 우선 이 부분만. 자, 미러. 이제 아까 썼던 대로, 자, 미러 시키고, 자, 중심축 빼고 나머지 윗부분만 싹 선택. 예, 중심축 빼고 위에만 싹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축 좌우로 두 점 아무데나 찍어도 된다 그랬죠? 자, 하나, 둘 하고 아니요 하고 엔터. 자, 나왔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호를 그릴 수 있겠죠? 예, 밑에 점이 이제 위치가 나왔으니까 아크 하고, 자, 위에서부터 하나, 자,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아까 5mm를 그래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둘, 셋,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심축을 끊어 그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외경 부분은 다 나왔고 이제 여기 안에 거 그릴 거예요. 구멍 파져 있는 부분. 예. 이제 요 놈을 그릴 건데 자, 우선 이 가운데 그려놓은 중심선들 있죠? 요거 싹 다 지워버리세요. 예, 다 지워버리세요. 자, 그럼 방금 전에 그린 방법을 이 구멍에다가 반영을 해서 또 끊어서 그릴 건데 자, 얘 보시면 첫 번째 요 거리 몇 미리? 요 거리 나왔죠? 8이에요? 자, 그 다음 요 거리 몇 미리? 40? 30? 어디 볼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될지 혹시 헷갈리나? 아, 30이네. 그죠? 여기가 30. 그 다음은 40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구멍은요, 끝에가 뾰족하잖아요. 이런 거 보통 뭘로 파요? 드릴. 여러분들 드릴 앞에가 이렇게 트위스트 드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이렇게 뾰족한 거 봤죠? 드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한 거. 그러니까 얘도 뾰족하게 나와요, 구멍이. 예, 파면. 근데 지금 보시면 각도가 안 적혀져 있죠? 예, 얘는 보통 도면상의 각도를 따로 적진 않는데 딱 정의된 각도는 정해져 있어요. 예, 요게 120도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지금 그릴 건데 8mm, 30mm, 40mm 요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라인하고 어차피 여기가 딱 끝점이 하나 잡힐 거예요. 그죠? 반반씩 쪼개서 그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8mm 네, 요만큼 그렸고 그 다음 30mm 그 다음 40mm 네, 거기까지만 그립니다. 그러니까 외경 그리는 거나 내경 그리는 거나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8mm, 30mm, 40mm. 뭐 오늘은 뭐가 어떻게? 아, 오늘은 순탄하게 잘 오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자, 근데 이제 지금 그럼 끝에 있는 8mm 구간에서는 지금 지름값이 56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죠? 네. 예, 그럼 요거는 반반씩 나누면은 38인가? 아, 28인가? 자, 그럼 28을 자, 이렇게 옵셋으로 28을 넣어서 자, 얘를 아까는 위에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예, 양쪽으로 하죠. 자,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예,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좀 덜 헷갈릴 때, 그러니까 좀 연습량이 어느 정도 되면 구멍까지 한꺼번에 다 그려놓고 같이 밀어 시켜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일부러 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지름은 32죠. 예, 그러면은 얼만큼? 예, 16씩. 자, 얘도 요만큼, 요만큼.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예, 마지막 거는 지름이 예, 10씩. 그러면 10 넣고 자, 얘도 자, 위아래로 한 번씩. 자, 그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어요? 예, 라인으로 이렇게 끝점에서 끝점을 연결을 시켜줬었죠. 예, 근데 여기는 끝에는 지금 겹칠 것 같아서 여기는 하지 마시고 두 번째 것까지만 연결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지금 손봐야 될 부분이 보니까 여기 R이 하나 있네요. 예, 요거. 예, 필렛 5mm. 예, 위아래로. 자, 필렛 반지름 5 집어넣고, 자,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제 안에 구멍까지 됐고, 지금 우리가 안 그린 데가 요 뾰족한 데만 안 그렸어요. 예,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 자, 우선은 이제 해칭이 들어가는 부분서부터 한번 공간을 잡아볼 건데, 이런 도면을 우리가 무슨 도면이라고 하죠? 단면도법 중에서 부분 단면이죠. 일부만 잘랐잖아요. 이 도면을 그리는 사람은 이 안에 구멍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단선이라는 걸 그었는데, 파단선을 그으려면 우리가 어떤 기능을 썼어야 돼요? 스플라인이었죠. 근데 스플라인 그릴 때 주의할 사항이 직교 모드를 켜고 그리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플라인을 주실 때에, 자, 이렇게 단축키 3개 집어넣고 SPL, 자, 집어넣고, 자, 그러면은, 자, 제가 먼저 한번 묶어볼 테니까 보세요. 여기 끝에 이제 이렇게 근처점 잡히는 구간에서 쭉 가는데 직교 모드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내 맘대로 못 가요. 그래서 끄고 그냥 이렇게 대충 너무 꾸불꾸불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뾰족한 지점이 여기 앞에 나올 거라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바깥점으로 묶어서. 근데 작업하다 보면은 대칭 복사를 이제 이용해서 할 때 가끔 위에를 그려놓고 얘도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곡선의 느낌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한 번에 하시는 게 낫고, 네, 여기가 끝에가 꼬부라져서 잘라버리고, 예, 요런 식으로 우선 한번 묶어보세요. 예, 곡선이 잘 나옵니까? 근데 곡선 그릴 때 보면은 이게 중간에 저는 점을 많이 안 찍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중에 보면은 꼭 똑같은 곡선이어도 막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셨으면 트림. 자, 칼은 하나만 잡습니다. 어떤 게 칼이 될까요? 예, 스플라인 요선이 칼이 됩니다. 그죠? 자, 엔터. 자, 그럼 안에 있는 아까 연결한 선들 있죠? 요런 선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하세요. 그럼 안에가 이제 이렇게 공간이 딱 보이죠? 자, 해서 이제 여기 뾰족한 데만 완성하고 쉴게요. 자, 라인을 이렇게 위아래 2점 연결하고, 예, 자, 이 뾰족한 지점이 아까 제가 치수 기입은 원래 이 부분은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고, 요게 지금 몇 도라고 했었죠? 120도에. 이거는 딱 그냥 규칙이에요. 예, 드릴 각도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120도예요. 다른 각도 없어요. 자, 그래서 120도로 작업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한쪽을 먼저 그릴 거거든요. 자, 라인. 자, 끝점에 잡고,
자, 우리 얘 길이 모르죠? 자, 그럼 길이 빼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꺽쇠. 여기다 꺽쇠. 60도. 엔터. 요렇게 빠지죠? 요렇게. 나와요? 네네. 예. 위로 그냥 내 맘대로 대충 하나 올리고. 그러니까 요것도 미러 시켜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반대쪽에서 할 때. 자, 라인. 자, 여기는 몇 도 그럼? 꺽쇠. 마이너스 60. 요렇게. 대충 뽑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120도 나오나 확인.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트림으로 뭐 자르든지, 뭐 저는 요런 거 있으면 필렛으로 요렇게 쉬프트 눌러서 정리합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선이 왜? 여기 중심부터 아까 다 없애버렸네. 5mm 이거 주면 안 돼. 하나, 둘, 셋 찍어. 위에서 아니 옵션 쓰지 말고 그냥 쓰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원래 10보다 더 넓게 그려. 아, 원래 저 사이가 9라고요? 여기는 뭐? CHA 눌러보고 엔터. 여기서 거리 2 넣고. 또 2mm 맞지? 그럼 요거를 하나, 뭐가 더 문제야? 하는 사람 그야말로 자유롭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안 나와도 돼요. 됐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나머지 주변에 해칭만 채워 놓으세요. 네, 해칭만. 자, 해칭하고 여기 어디 빵꾸 났나 보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 보시면, 자, 내가 해칭을 넣어야 될 공간이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밑에 조금 안 보이죠. 이래도 오류나요. 이래도 오류가 나요. 그래서 좀 다 보이게 해놓고 이러면 들어가죠. 네, 방금 전에 오류 났었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만들어져 있으니까 해칭선, 가는 실선, 요거 다 가는 실선이 파단선까지. 그래서 다 가는 실선. 네, 요렇게. 자, 여기까지 해놓고 10분간 휴식.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 중심선을 아직 해결을 안 했는데, 아까 이제 그리는 편의상 처음에 중심선을 다 조각조각 잘라서 그렸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잘라져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를 적용하시면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자, 이 세 개 중에 아무 선이나 두 개는 지우고 한 개만 남기세요. 예, 요거 하나만 남겼죠? 예, 해서 요거를 쭉 늘려 쓰세요. 이렇게 하나로. 예, 그런 다음에 레이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중심선 적용. 자, 요거를 이제 인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가 실제 어떤 모양인지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 갈 건데. 아, 이거 자르면 안 되지. 얘는 다 지우면 되고. 자, 얘 보면은 그냥 한 바퀴 다 아니다. 안에를 좀 보여줘야 되니까 우선 반쪽만 만들어 놨는데 반대로 돌리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외경은 축의 형태를 갖고 있고 안에 내부에도 이런 구멍이 파진 건데 이 도면의 목적은 이 안에 내부에 있는 구멍을 보여주려고 부분적으로 여기만 경계를 만들어서 안에를 파서 보여주는 그런 개념.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 중간쯤에 놓고 뭐 지난번에 작업하던 것도 여기다 배치할 수 있으면 같이 배치해서 뽑아봐도 돼요.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인쇄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금 2학년들하고 인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출력을 나중에 제출해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컬러로 뽑으면 이 흑백 프린터에서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들 보통 다른 데서 뭐 한글이나 이런 데서도 컬러로 돼 있는데 흑백 프린터에서 뽑으면 어떤 느낌 나는지 알죠? 어떤 느낌 나요? 약간 컬러는 죽어도 안 나올 테니까 얘가 약간 흐릿하게 회색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출력을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얘를 뽑을 때 자, 우선은 기능으로 보면 요거 자료에 올려놨어요. 제가 이 부분도. 아, 이거 아닌데. 어디 있냐면 자, 자료에서 여기 인쇄 설정 6번 여기에도 있고요. 동일하게 만들어서 아마 여기 용지 설정 표제란 여기도 인쇄를 넣어놨을 거예요. 내용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쇄 설정에서 이제 순서나 이런 게 헷갈리는 학생들 요 내용을 좀 참고해서 잡으시면 되고. 아, 참 인터넷을 꺼버렸네. 하여튼 여러분들은 열어서 보시고 그 순서대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명령어로 줄 때는 이렇게 줘요. 플롯하고 요렇게. 네, 플롯. 네, 플롯이라고 명령어를 넣거나 네, 또는 제가 지금 단축키를 썼는데 컨트롤 P 컨트롤 P 해도 뜨죠? 자, 또는 제일 쉬운 게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인쇄 아이콘. 네, 요거 뭐 세 가지 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로 넣든 단축키로 넣든 아이콘으로 넣든 편한 걸로 하시고, 자, 이렇게 플롯을 실행을 했을 때 제가 이 플롯이 여러분들 특히 뭐 한글이나 뭐 엑셀 같은 데서 인쇄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용지 안에서 그냥 인쇄가 되니까. 근데 제가 외부에 이제 기사나 기능사 같은 거 시험 감독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가보면은 기껏 잘 그려놓고 마지막에 인쇄를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실격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자, 여기 일단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 거고, 여기 프린터 플로터에 보면은 이름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자리에는 지금 아마 없을 테지만 이따가 요 자리에 오셔서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뽑아줄 때 얘는 지금 옆에 캐논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 항목 중에 캐논이라는 이름이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이따가 출력은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뭘로 인쇄를 해볼 거냐면 연결된 프린터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PDF로 출력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제 거에는 이제 제가 RPDF를 깔아놨기 때문에 저는 이 드라이버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자리엔 얘가 없을 거예요. 안 깔았으니까. 예, 그리고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오토캐드 PDF라고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한컴 PDF도 있죠. 예, 근데 제가 이걸 여기 있는 PDF를 거의 다 써봤거든요. 뭐 여기 DW 뭐 G PDF도 써보고 다 써봤을 때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한컴은 안 쓰는 게 좋겠다. 예, 요거는. 근데 요런 거나 그 다음에 DWG2 PDF 요런 거는 다 괜찮게 인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은 DWG2 PDF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찍고 자,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용지 크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얘가 PDF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크기의 용지들이 나오지만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이 얘를 선택을 했을 때는 A4, A3, 뭐 B4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여러분들이 출력하실 용지는 A3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를 지난 시간에 처음에 MV 셋업으로 리미트 잡을 때 얘 크기 얼마였죠? 얘 우리 그때 A2로 잡은 거였어요. 예, A2로 잡힌 얘를 A3에다가 뽑으면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잘리진 않지만 원래 크기의 1대1은 아니고 조금 축소가 된 상태로 이 용지에 맞게 설정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나는 1대1로 똑같이 뽑을 건데 그러면은 얘도 A3로 설정하고 얘도 A3로 뽑으면 되는 거고.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시험을 보잖아요. 다음 주에 시험을 볼 때는 A2 사이즈로 지금처럼 똑같이 A2로 그려서 A3로 출력하는 건 똑같이 예, 그렇게 낼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A4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중에서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A3라고 돼 있는 용지 중에 어떤 건 세로 방향도 있고 가로 방향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A3에서 420에 297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요걸로 나는 뽑겠다 했을 때 예, 297에 420을 거꾸로 예를 하게 되면 이게 세로 방향이 되죠. 예, 우리는 가로로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A3 420에 297 요거를 선택하고 자,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초반에 많이 헷갈리는 게 이 플롯의 영역이에요. 이게 네 종류가 있어요. 예. 자, 우선 하나씩 해볼 건데 화면 표시는 웬만하면 제가 추천하지 않는 기능이고요. 화면 표시는 뭐냐면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이 상태. 이대로 나와요. 예, 이대로 나오는 게 화면 표시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 한번 우선 해볼까요? 이 상태로. 자, 우선은 배치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고 다 나오죠? 예, 이렇게 뽑히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하죠? 예, 조그맣게 나와서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ESC. 근데 만약에
얘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화면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켜놨구나. 자, 아까처럼 똑같이 맞춰놨을 때 하면은 이만큼. 이해되시죠? 예, 이게 화면 표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범위를 한번 볼게요. 범위. 이제 얘는 뭐냐면 범위를 해놓고 미리 보기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와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상태가. 그린 거 다 나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완전 확장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린 바운더리, 뭐 리미트와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건 다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린 게 내가 그만큼 데이터가 많으면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만약에 쓰려면 요 도면 하나만 있으면 그게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예, 그럼 얘만 나올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요건 많이 써요. 자, 윈도우 누르자마자 창 없어지죠. 자, 우리 첫 번째 거 이거 얘 박스 만들 때 여기다 점 찍어 놓은 거 생각나요? 예, 요걸 찍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여기 점 살짝 저는 보여요. 여기 하나 찍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2개 찍고 자, 미리 보기 자, 했어요. 근데 약간 잘리는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도 잘릴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요걸 그 다음에 문제가 한 가지는 그거고 한 가지는 뭐냐면 얘가 분명히 가로인데 자꾸 종이가 세로로 나와요. 그죠? 요거 두 가지를 해결을 해볼 건데 자, ESC를 눌러서 여기 보니까 플롯의 중심 보여요? 얘는 거의 무조건 체크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예, 얘가 체크가 돼 있어야 지금처럼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이 안 잡히는 건 얘가 세로이기 때문에 그럼 요 놈을 뭘로? 가로로. 자, 요 두 가지만 해서 미리 보기 우선 해보죠. 자, 가장 이쁘게 나오죠?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유난히 이제 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백이 너무 많아요. 분명 점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점도 살짝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백이 너무 많은 거는요. 지금 우리가 실제 종이에서는 아마 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PDF가 ESC 누르고 지금 이 DWG2 PDF가 요 뽑힐 때 좀 여백이 많이 생기게끔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저는 다 눌러서 다 써봤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난히 이상하게 여백이 많다 했을 때 저는 PDF 종류를 다른 걸로 바꿔봅니다. 예, 오토캐드 PDF 해보고 미리 보기 다시 해볼게요. PDF 종류만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예,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PDF를 이것저것 다 찍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찍어보니까 예, 여백이 안 생기는 그런 종류의 PDF가 있더라고요. 예, 조금씩 찍어보면 달라요. 저는 지금 여기 RPDF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또 찍어볼게요. 얘 괜찮죠? 예,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다른 타 기업체에 보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낼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깔려있는 PDF들 중에서도 뭔가 찍으면 이렇게 여백의 차이가 약간은 있을 거예요. PDF로 했을 때. 그래서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딱 뭐가 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또 제가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 했을 때는 이게 가장 좋았거든요. 얘가 또 여백이 안 생기고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랑 뭔가 연결이 됐을 때 가장 좋은 그런 게 있는 거는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걸로 해놓으셔도 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찍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럼 요 윈도우라는 기능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찍었는데 만약에 나는 얘만 뽑을 거야. 얘네 3개만 뽑을 거야. 그럼 내 맘대로 그냥 묶었어요. 이래도 되죠? 네, 윈도우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뽑고 싶은 영역을 그냥 묶어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한계. 자, 한계라는 게 이거 영어로 하면 뭐예요? 리미트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MV 셋업을 정의할 때 리미트라는 명령을 쳐서 현재 얘가 용지 영역이 얼마나 설정이 돼 있나 확인한 적 있죠. 근데 우리는 얘가 그래서 지금 용지 영역이 얼마로 설정돼 있죠? A2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찍었을 때 미리 보기를 딱 하면 그 영역만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 기능이 잘 안 되는 자리들이 좀 많아졌어요. 예, 이게 원래는 한 개를 누르잖아요. 그 원래 뭐만 나와야 되냐면 여기만 나와야 돼요. 여기만. 이거만 나오는 지금 요것만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윈도우를 가장 많이 써요. 얘가 이제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저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출력을 이따가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윈도우가 이렇게 일단 잡히는 상태에서 저는 다시 두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봤을 때 미리 보기. 자,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영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대로 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 뽑았어요. 그럼 얘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 지금 컬러잖아요. 예, 우리가 막 빨간색, 노란색 막 지금 다 넣었잖아요. 이대로 넣으면 얘는 컬러니까 여기에 뽑으면 얘네들은 다 흐릿해서 선도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흑백으로 바꾸셔야 돼요. 얘를. 자,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자, 오른쪽에 여기. 플로우 스타일 테이블 펜 지정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러면 지금은 없음 상태인데 여기서 자, 종류는 되게 많은데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를 내가 조금 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새로 만들기를 해서 내 이름으로 내 스타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써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뭘 쓸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모노크롬이라고 있어요. 모노크롬이 흑백 모드입니다. 예. 자, 모노크롬 확인했어요? 네. 자, 그럼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비활성화되어 있던 요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자, 얘를 이제 수정하러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이 창이 뭐냐면 우리가 레이어에서 굵기 설정한 적 없죠. 색깔만 넣었잖아요. 뭐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뭐 이렇게만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플로우 스타일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일반 탭이 있고 테이블 뷰가 있고 형식 보기가 있고 한데 여기나 두 테이블 중에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설정은 양쪽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여기서 쓰는데 가운데 거 테이블 뷰에 보면 저는 이미 설정을 해놨어요. 제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 지금 우리 어디에 반영하고 있죠? 파단선, 해칭선, 그 다음에 선, 뭐 굵기, 뭐 표 만들 때 이런 데다가도 적용을 시켜놨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 굵기가 가장 가늘게 나와야 되는 선이거든요. 여기 선 가중치 항목에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요거를 저는 지금 적용을 해놨었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요걸 몇으로 해놓으시냐면 0.25로 해주세요. 예, 요거 말고요. 요걸로 해주세요. 0.25 이게 찍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그 옆에 가서 노란색은 우리가 어디에 반영이 됐죠? 숨은 선 글자 맞죠? 네. 얘는 얘보다 약간 더 두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0.3 또는 이따가 해보시고 잘 티가 안 나 그러면은 0.3으로 바꾸셔도 돼요. 0.3으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쓸 때도 얘보다는 얘를 더 두껍게 반영을 했죠. 네.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자, 연두 색깔을 혹시 쓰는 학생 있었죠? 네. 외형선으로. 네. 그 학생들은 여기다가 0.5를 반영을 하시고. 예, 근데 우리는 보통 흰색으로 했거든요. 예, 저도 흰색으로 했고. 그래서 그게 7번입니다. 예, 7번에 0.5. 예, 요거 쓰는 학생들은 연두색 쓰는 학생들은 여기다가 0.5를 하셔도 되고 나는 흰색을 쓰고 있었다. 그런 학생들은 7번에다가 0.5.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다가는요. 이게 뭐냐면 0.7 정도를 넣어 보시는데 요게 윤곽선 색깔이었죠. 가장 두껍게 나와야 되는 선.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 혹시 나는 뭐 이런 진한 파란색이나 뭐 이런 분홍색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잡으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거의 4가지밖에 안 썼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저장 및 닫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또 쓸 때도 얘는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미리 보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달라지는데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자, 여기서 돋보기 나올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당겨가지고 가까이 보기 시작하면 굵은 선은 굵은 대로. 그죠? 조금 이렇게 더 확대하면은 봐봐요. 보이잖아요, 지금. 얘는 가는 실선, 얘는 굵은 선. 나오죠? 예, 요렇게 돼야지 요게 이제 도면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굵기가 제가 출력할 때 요걸 많이 보는데 이게 없음 상태에서 그냥 모노크롬만 찍어 놓으면은 그냥 다 똑같은 굵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보통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노크롬으로 반드시 적용해서 선 굵기 한번 확인하고 미리 보기 해서 이제 요렇게 작업을 해요. 예, 하시고 이제 실제 여기 글씨 있는데도 보시면 여기도 글자 굵기와 표 굵기가 살짝 다르게 보일 겁니다. 확대해 보시면. 자, 그래서 이대로 해서 이제 나는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했을 때 PDF잖아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어디다 저장할 거야 하고 이 창이 나와요. 저장하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러면은 폴더 위치를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데를 하나 정의를 하셔서 예, 거기다가 지금 얘가 보시면 2024년 4월 12일 날짜로 돼 있는 파일에 뒤에 모형이라는 이름이 아마 자동으로 붙을 건데 뭐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게 싫으면 다른 걸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 자, 해보면은 지금 PDF가 아마 자리에 설치가 돼 있어야지 될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굵기 이상 없고, 자, 표제란 봤을 때,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굵기 굵은 건 굵은 대로. 예, 이렇게 다 나오고, 예, 이름도 나오고, 이제 이런 거 다 확인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는 PDF로 출력을 해보신 거고요. 이따가 이 자리 와서 바뀌는 건 뭐밖에 없어요? 드라이버만. 드라이버가 캐논 거. 이것만 바꿔 찍고 종이 용지 크기 A3로 해서 그냥 뽑으면 똑같이 나와요. 아시겠죠? 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때 이제 두 번째 내가 출력을 다시 한번 하겠다. 플롯을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얘 지금 프린터 플로터 또 다시 찍어야 되고 뭐 일부 옵션들이 다 풀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찍었던 대로 또 찍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요런 기능이 있어요. 얘는 내가 방금 직전에 사용한 세팅 값을 그대로 다시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첫 번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없음을 눌러서 이전 플롯. 예, 제가 시험장 가잖아요.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요걸 씁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바로 내 직전에 사람이 뽑은 그 상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뽑는 거지. 근데 앞 사람이 잘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 네. 자, 그래서 요걸 눌러놓고 이제 미리 보기를 하면 예,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써먹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설정하는 건 다 아시겠죠? 예, 제가 이쪽은 따로 설명을 안 했는데 이쪽은 뭐냐면 3D 쪽과 관련 있는 거라서 우리는 3D로 여기서 출력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설명한 이 부분만 예, 잘 확인을 하시고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자리를 비켜 드릴 거예요.